안녕하세요.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샐러드를 준비하셔서 식탁에 놓으실 경우에 우리나라 음식은 무치거나 또 데치거나 또 아니면 생거를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용해서 하시잖아요. 오늘은 서양식 샐러드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샐러드 준비하실 적에 특별하게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각자 갖고 있는 재료의 맛만 살려주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아니어도 간단하게 상큼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양상추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양상추를 보시게 되면요, 겉껍질을 이렇게 싸고 있는 파란 부분은 사실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아삭한 부분도 없고요. 속 부분이 꼬불꼬불하면서 아주 예쁜 연두빛이 나는 그런 양상추 부분이 맛있습니다. 사실 적에 이렇게 들어보셨을 적에 묵직한 것보다는 가뿐한 게 오히려 더 맛있어요. 묵직한 거는 많이 꼬불꼬불하게 꼬였기 때문에 풀었을 때 조각도 많이 나고 아삭아삭한 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반을 자르셔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으시게 되면은 요렇게 양상추가 수분을 촉촉하게 빨아먹으면서 아주 사각사각 씹히는 소리가 나게 되죠. 30분 이상 담가 놓으시게 되면 야채의 신선도는 높아지지만 단맛은 빠지게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만 담아 놓으시고 여름에는 얼음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에는 수돗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야채가 냉장고에 있었는데 그걸 꺼내서 수돗물에 담아 놓으시게 되면 냉장고에 있는 야채의 온도보다 수돗물이 높기 때문에 야채가 오히려 더 시들시들해지고 신선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양상추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요건 크레송이라고 하는 야채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제가 남산동에 살았는데요. 그때 남산에 가면 이 크레송이 봄에 한창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쌉싸름하면서 참 매콤한 맛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백화점에 가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야채가 됐습니다. 식용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외국이나 그런 데 이민을 가셔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 나물이 너무 그리울 때는 이 크레송을 데쳐서 고추장에 묻혀서 드신다고도 하시네요. 그런 외국에선 굉장히 흔한 재료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쉽게 구하실 수 있지는 않은데 한번 드셔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크레송 없이는 해먹기 아쉽다라는 야채 샐러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30분 정도 담가 놓으신 다음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쿠리에 받쳐서 놓으세요. 양상추는 될 수 있으면 손으로 뚝뚝 뜯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상추 가장자리가 갈변하는 것도 막아주고 야채가 신선하게 끝까지 드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칼을 대게 되면 칼에 있는 철분이 야채에 있는 부분하고 닿으면서 아주 굉장히 쉽게 갈변하게 되죠. 그럼 드시는 분들이 신선하지 않은 야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 실상 영양소도 또 파괴도 되고 그럽니다. 요거는 퍼브리카예요. 노란 퍼브리카인데 퍼브리카가 초록색도 있고 또 붉은 색깔도 있고 초록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영양가가 퍼브리카 중에서 많아요. 씨 부분을 잘 도려드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칼집을 내고 나면은 이 부분에서 물이 생기면서 굉장히 빨랑 상해요. 그래서 보관하실 적에는 남은 거는 종이타올에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관 잘못하셔서 3일이면 상하는 퍼브리카가 열흘 가까이 안 상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셨죠? 이렇게 껍질 부분하고 속살 부분이 있는데요. 칼로 자르실 적에는 껍질 부분으로 자르시게 되면 칼이 잘못해서 밀리면 손을 다치시게 되세요. 그래서 껍질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해서 놓으시고요. 이렇게 칼 전체를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도마에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깨에도 무리가 가시고 또 매끈하게 안 썰어지고 끝부분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칼 끝부분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톱니칼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 식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옥수수알 크기라고 하면 쉽게 인식되실 거예요. 옥수수알 크기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죠? 꼬맹이들도 잘 먹고 그러는 야채예요. 단맛이 없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볶음밥 할 때도 많이 넣어주시고요. 샐러드 할 때도 많이 활용하시도록 하세요. 퍼브리카 이렇게 썰어놨고요. 토마토 썰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껍질째 드시는 야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기농, 또 유기농이 아니면 농약이라도 짓지 않은 무농약 사용하시는 게 가족 건강을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겉을 만져보셨을 적에 겉은 단단한데 또 겉부분은 빨간 색깔이 나는 완숙토마토가 맛있어요. 이태리 요리할 때도 그렇고 붉은색 색소가 많을수록 토마토의 영양가가 높겠죠. 그냥 드시는 것보다 우유나 기름에 같이 드시게 되면 토마토의 영양가가 훨씬 몸에서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요. 요즘은 토마토의 영양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음식에 대한 식품 영양학과를 안 나오셨어도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애들은 안 먹으려 그래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재료에 넣어서 섞어서 드시게 되면 조금 준비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꾹 짜서 씨만 털어냈어요. 이렇게 털어내신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서 훨씬 쉬우시죠? 식칼 사용하시고 그러시는 것보다 톱니로 된 과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쉬워요. 없으셔서 못하시면은 꼭 이거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손에 익은 재료로 해서 드시도록 하세요. 근데 음식을 하시다 보면 조리 과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거를 많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세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톱니칼이 과일 썰은 데를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도 퍼브리카 썰은 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드레싱을 만들도록 할게요. 드레싱은 계량 숟갈을 이용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숟갈 사용하시는 거는 한 숟갈은 15cc고 한 작은술은 5cc입니다. 여고 시절에 가정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셨어요. 시험 잘 보시려고. 근데 실생활에 결혼하시고 나서 음식을 하시면서 또는 또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도요. 분명히 그때 알았었는데 하고 보시면 1테이블스푼, 1티스푼에 대해서 생소하시죠? 10을 써 있는 건 한 큰술이고 5 써 있는 건 한 작은술입니다. 세계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 제품을 사셔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구분해서 쓰시면 요리는 항상 제맛이 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간장이 2작은술인데요. 작은 걸로 2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간장 사실 적에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양조간장 100%를 사용을 하세요. 3분의 간장 들어있는 간장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콩으로 100%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양조 100%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참기름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서양 샐러드인데 참기름을 넣으면 의외로 맛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올리브 기름은 노란 색깔이 있는 퓨어라고 써있는 기름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회사 상표 상관없이 엑스트라 버진인가 아닌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엑스트라 버진은 한 25도씨에서 뽑아낸 기름이기 때문에 거의 기름 주스라고 보시면 돼요. 날고로 많이 드실수록 좋으니까 아끼시지 마시고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너무 향이 진해서 식구들 중에서 안 드시는 분이 계시면 엑스트라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노란 올리브 기름은 너무 고온에서 끓여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하고는 성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발사믹 식초라고 있는데요. 발사믹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레몬즙도 이렇게 짜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통에 들어있는 레몬즙 잘 사서 쓰시죠. 슈퍼에서 드실 적에. 그런데 이 레몬즙 사서 쓰시게 되면 성분을 보시게 되면요. 10% 정도만 레몬즙이고 나머지는 다 희석된 거예요. 그런 거는 사용하시지 마시고 생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꼭지에다 집어넣게 되면 생레몬즙을 그대로 짜서 쓰실 수 있는 재료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쓰시게 되면 아주 편안하시겠죠? 씨가 걸러주는 망까지 다 돼 있고요. 요거를 잘 섞어서 너무 오래 섞으시면 마요네즈화 되죠. 기름하고 식초 성분이 섞이게 되면은 오래 섞으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걸쭉해지게 돼요. 그러면 드레싱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슬렁슬렁 일하기 싫은 사람처럼 한 10번 정도만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끝났습니다. 맛있는 서양식 스테이크를 구워서 드신다든가 아니면 닭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또 튀긴 닭고기를 같이 드실 적에 드시면은 아주 상큼하면서 의외의 신선한 맛을 주는 샐러드예요. 예쁜 접시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흰 색깔 접시가 음식을 가장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그러니까 흰색이 특히 더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크레송하고 양상추를 잘 좀 섞어주시고요. 물기가 안 빠졌을 경우에는요, 면보에 싸서 한번 탁탁 털어주시게 되면 물이 또 쉽게 쭉 빠지게 돼요. 이렇게 담으시고요. 드레싱을 가장자리에 이렇게 양상추는 2컵 정도 하고 크레송은 1컵 정도면 양이 충분한데 크레송 못 구하셨을 경우에는 양상추로만 대체하셔도요. 토마토나 또 퍼브리카에서 충분히 색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크레송은 귀한 재료니까 여러분들 잘 쉽게 못 구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슈퍼에는 다 있어요. 이렇게 좀 보이게 올려놓으시고요. 토마토 썰은 거 위에 살살 올려주시고요. 또 퍼브리카랑 섞어서 될 수 있으면은 퍼브리카하고 토마토 썰은 거에는 드레싱이 묻지 않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꼭 포크나 젓갈로만 드시지 마시고요. 숟갈에다가 포크를 이용해서 듬뿍 얹어가지고 드레싱과 같이 이렇게 떠먹는 기분으로 드시게 되면은 드레싱의 샐러드의 참맛이 나옵니다. 제가 포크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요 굉장히 상큼하고 이때까지 보셨던 거랑은 느낌이 아주 좀 다르시죠. 그래서 바게트 빵을 구워서 얹어서 드셔도 맛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때까지 해서 드셨던 한국 샐러드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한번 음식에 도전하는 기분으로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바게트 빵 구우셔가지고요. 거기에 얹어 드셔도 맛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기름진 음식과 같이 드시게 되면 발사믹에 들어있는 성분이 기름도 많이 완화시켜주면서 건강한 몸, 건강한 음식 같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해서 드세요. 고맙습니다.